1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다항식을 x-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4가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어진 식을 fx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먼저 검산식을 먼저 적어보면 fx는 x-1로 나눴을 때 몫이 있을 거고요. 나머지는 4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 x에 1을 대입한다면 f1은 4가 될 거고요. 자, 이제 위에 있는 식을 다시 적어보면 2ax 세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3이 될 거고, 여기에 x에 1을 넣으면 4가 되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2a 마이너스 8 더하기 a 더하기 3은 4가 되고요. 3a는 9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a는 3이 되겠습니다. 3번이 되겠네요. 2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할 때 상수 AB의 곱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x에 대한 항등식이란 말이 나왔으니 위에 있는 식에 x의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성립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위에 있는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우리는 x의 적절한 값을 대입해서 a, b의 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은 x에 0을 대입할 거고요. 자, 이어서는 x에 2도 대입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차례로 x에 대입을 해보면 처음은 마이너스 2는 a 마이너스 b 더하기 6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x에 2를 대입하면 8 더하기 12 마이너스 2는 a 더하기 b 더하기 6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a 더하기 b는 12가 되겠네요. 자, 이를 연립을 한다면 자, 두 변을 더하면 2a는 4가 되고요. 따라서 a는 2, b는 10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3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2차 방정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자, 이렇게 될 거고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죠. 자, 그래서 3의 제곱 마이너스 4k는 0보다 크다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4k는 마이너스 9보다는 커야 될 겁니다. 자, 따라서 k는 4분의 9보다는 작아야 되겠네요. 자, 이를 만족하는 자연수 k는 1, 2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4번입니다.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1-i일 때 나머지 두 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3차 방정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고 문제를 다시 본다면 3차 방정식의 개수인 1, a, b-2가 다 실수가 되기 때문에 한 근이 1-i가 된다면 켤레근에 의해서 나머지 한 근은 1 플러스 i가 되겠죠. 자, 우리는 1을 알파라고 준다면 나머지 하나의 근은 베타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세 근을 우리가 알게 된 거고요. 다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이런 3차 방정식이 있을 때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근의 합인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거고요. 두 근끼리의 곱의 합이 되겠죠. 자, 이것은 a분의 c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세근의 곱을 구해본다면 1 마이너스 i, 1 플러스 i, 그리고 베타가 될 거고요. 이는 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베타는 2, 따라서 베타는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a와 b를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세근의 합은 1 마이너스 i 더하기 1 더하기 i 더하기 1이 될 거고요. 이는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근의 곱의 합을 구해본다면 1 마이너스 i, 1 플러스 i 더하기 1 마이너스 i 곱하기 1 더하기 1 플러스 i 곱하기 1이 되겠네요. 자, 이는 b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이를 계산하면 2 더하기 1 마이너스 i, 1 더하기 i는 b가 되고요. 계산을 하면 b는 4가 되겠네요. 자,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은 b 마이너스 a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될 거고요. 이는 4 더하기 3 더하기 1 플러스 알파 더하기 1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9 더하기 i가 되겠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차 함수가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킬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를 보면 f-1은 f5다 라고 나와 있고요. 나는 주어진 구간에서 함수 f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9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보기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으로 그렸고요. 축을 찾아보면 x는 2분의 a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가를 본다면 x에 마이너스 1을 넣은 값과 x에 5를 넣은 값이 같아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이차 함수는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x는 마이너스 1인 값이 될 거고요. 이 부분이 x가 5인 값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축이 마이너스 1과 5 사이가 돼야 되기 때문에 2분의 a는 2가 되고요. 따라서 a는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를 보시면 주어진 구간에서 최소값이 나와 있는데요. 이 주어진 구간 또한 제가 그림을 다시 그려서 자, y는 fx 그림을 그리고요. 축은 2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구간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로 나와 있으니 이것을 그래프에 표현을 해본다면 마이너스 2부터 자, 거리를 조금 더 좁혀서 3까지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곳에서의 최소값은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 x가 마이너스 2일 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주어져 있는 fx식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b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fx식을 fx를 적어보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는 4였기 때문에 바로 4x로 적어주고요. 더하기 b가 됐을 때 x에 마이너스 2를 넣은 값이 마이너스 9가 돼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더하기 b는 마이너스 9가 되고요. 따라서 b는 3이 되겠네요. 자, 최종적인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자, 빈칸 채워넣기 문제가 되겠고 문제를 잘 읽어보고 가와 나의 빈칸을 채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보면 마이너스 2부터 각가지의 범위에서 이차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이 되겠네요. 자, 박스 안을 살펴보면 이 이차함수를 표준화시켜서 꼭지점의 x좌표와 y좌표를 구했고요. x가 마이너스 2 그리고 그리고 3에서의 함수값을 구해놨네요.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서 다시 정보를 적어본다면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으로 그렸고 축은 x는 3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를 다시 보면 f-2가 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구하기가 쉽기 때문에 일단 f-2를 구해보면 자, fx에 x에 2를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 더하기 3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13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13이 될 거고요. 문제를 다시 천천히 읽어보면 이차함수의 최소값은 x가 마이너스 2일 때 나가 되겠고요. 자, 이때 최대값은 x가 가일 때 가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에서의 함수값이 11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가를 구하려고 식을 다시 살펴보면 바로 적어볼까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3은 11이다 라고 세울 수 있을 거고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8은 0이다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인수분해가 돼서요. x-2, x-4가 될 거고 따라서 x는 2와 4 두 가지의 값이 나왔겠네요. 자, 그러면 다시 자, x의 값이 2, 4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가 될 수 있는 값이 2 또는 4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고 다시 살펴본다면 x가 2라는 것은 자, x는 3 왼쪽에 있어야 되고요. x는 4는 이곳 축 오른쪽에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최대값은 x가 가일 때 그 값이 11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f3은 12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최대값이 11이 되기 위해선 우리는 x좌표가 3인 구간은 범위에 포함을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림에서 이 부분 x가 2일 때 최대값이 11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따라서 가는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는 2가 되고요. 나는 마이너스 13이 되겠죠. 해서 두 개를 더하면은 마이너스 11 2번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 xy에 대하여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잘 살펴보면 xy의 자리를 바꿔도 연립방정식의 식이 변함이 없는 대칭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문제를 다시 한번 적어보고 대칭식을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대칭의 구조가 나오면 xy를 a로 그리고 x 더하기 y를 b로 치환을 해서 좀 간단한 연립방정식을 먼저 풀이한 후에 전개하는 게 원칙이겠죠. 자, 그래서 다시 연립방정식을 만들면 a 더하기 b는 23이 되고요. a 곱하기 b는 120이 되겠네요. 자, 이를 풀어보면 a 곱하기 23 마이너스 a는 120이 되고 a제곱 마이너스 23a 더하기 120은 0이 되겠네요. 자, 인수분해를 해보면 a 마이너스 8, a 마이너스 15가 되겠습니다. 이거 될 거고요. 따라서 a는 8 또는 15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가 8일 때는 b가 15가 되겠고요. 반대로 a가 15일 때는 b가 8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a는 x 곱하기 y라고 했고 b는 x 더하기 y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x, y는 문제에서처럼 양의 정수, 즉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구한 a, b의 값을 다시 본다면 더해서 주어진 것처럼 더해서 15가 되고 곱해서 8이 되는 수,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건 안 되고요. 반대로 더해서 8이 되고 곱해서 15가 되는 자연수는 우리가 충분히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x가 5일 때 y가 3 또는 x가 3일 때 y가 5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최종적인 정답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고요. 이는 34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복소수에 대한 계산 결과가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분배 법칙을 해보면 되고요. 3 더하기 6i 마이너스 5i 더하기 10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13 더하기 i가 되겠습니다. 기억은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니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겠죠. a가 음수, b가 음수일 때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b다 라고 할 수 있고, a가 양수, b가 음수일 때는 루트 b분의 루트 a를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를 제외한 부호에 대해서는 앞에 마이너스를 붙일 필요가 없겠죠. 자, 이를 바탕으로 니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다시 적어보면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처음부터 보면 루트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은 둘 다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곱해주고요. 자, 두 번째는 분모와 분자가 둘 다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따로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원래 있던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고요. 자, 세 번째는 분모가 마이너스 5, 분자가 10이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루트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이어서 더하기 루트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2배의 루트 3이 되어서 니은도 정답입니다. 자, 디귿을 보면 z가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라고 했는데, 자, 실수화를 하면 분모 분자에 1 더하기 i를 곱해줄 거고요. 자, 이를 계산하면 2분의 2i가 돼서
결과적으로 z는 i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보기를 다시 살펴보면 z의 거듭제곱의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i의 거듭제곱을 미리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가 되고요. i 4제곱은 1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i 1승도 마저 적어보면 이러한 4개씩의 반복된 형태가 나올 거고요. 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z에 대한 식을 적어보면 z 대신에 i로 표현해보죠. i 더하기 2i 제곱 더하기 3i의 3승 더하기 4의 4승 자, 이를 풀어보면 i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3i 더하기 4 그리고 i의 5승은 i의 4승 곱하기 i이기 때문에 그냥 5i라고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i의 6승은 i의 4승 곱하기 i의 2승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6으로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4가 되고요. 더하기 3i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디귿은 8 더하기 3i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9번입니다.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주어진 방정식의 두 실근의 합이 4로 주어졌을 때 두 실근의 곱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어진 방정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f3x-k는 g3x-k가 되고요. 자, 이를 만족하는 x의 값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자, 우리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4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알파, 베타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주어진 식을 다시 보면 괄호 안의 값이 3x-k 여기에도 3x-k 형태가 같은 것을 알 수 있죠. 즉 F세모는 G세모다라는 꼴로 이 문제를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이걸 다시 한번 적으면 F세모는 G세모가 되는 이 세모값을 우리는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즉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는 x 더하기 x 더하기 3이라는 식을 세울 수 있다는 뜻이고 자, 이를 풀어보면 x는 4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는 것은 위에 있는 식을 만족하는 세모의 값도 4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된다는 뜻이겠죠. 자, 이것은 맨 위에 있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세모의 값이 4가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즉 우리는 3x-k의 값에 x의 알파를 넣는다면 그 값이 4가 돼야 되고요. 자, 그리고 x의 베타를 넣는다면 그 값은 마이너스 2가 되어야지만 주어져 있는 식의 근이 알파와 베타가 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이를 다시 풀어보면 3알파 마이너스 k는 4 자, 그리고 3베타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연립을 해보면 3배의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k는 2가 되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4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k는 마이너스 10 자, 따라서 k는 5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식에서 k가 5가 나왔기 때문에 3알파는 9가 되어서 알파는 3이 되고요. 다시 3베타는 3이 되어서 베타는 1이 되겠네요. 자, 최종적인 알파 곱하기 베타는 3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가나다 3개가 주어져 있고요. 일단은 다를 먼저 보시면 나머지 정리를 활용해서 f2는 마이너스 4다라고 적을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나를 보시면 검산식을 적을 수 있겠죠. 자, 아래에 검산식을 적어보면 fx는 gx 곱하기 4gx 마이너스 x제곱이 되고, 나머지 또한 4gx 마이너스 x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 있는 gx와 4gx 마이너스 x제곱의 차수를 비교할 수가 있겠죠. 자, 먼저 gx의 차수가 1차라면 나머지는 2차가 되세요. 이는 성립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에 gx의 차수가 3차가 된다면 뒤에 있는 나머지 또한 3차가 되어서 이도 성립할 수 없게 됩니다. 자, gx의 차수가 4차 이상이 되면 똑같은 결과가 벌어지겠죠. 자, 즉 gx의 차수는 2차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다는 것은 뒤에 있는 나머지는 1차 이하가 되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gx는 최고차의 개수가 4분의 1이 돼야 될 거고요. 4분의 1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로 둘 수 있겠네요. 자, 이걸 가지고 검산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4분의 1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되고, x제곱 더하기 4ax 더하기 4b 빼기 x제곱이 되고, 나머지 또한 x제곱 더하기 4ax 더하기 4b 마이너스 x제곱이 될 겁니다. 자, x제곱은 사라지게 될 거고요. 우리는 가를 이용해서, 자, 다시 가를 보시면 fx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2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변에서의 검산식에서도 최고차항의 개수는 2가 되어야 되고요. 여기서 최고차항은 4분의 1 x제곱 그리고 4ax의 곱으로 표현되겠네요. 자, 즉 fx의 최고차항 2는 4분의 1 곱하기 4a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따라서 a는 2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다를 보시면 f2는 마이너스 4라고 했죠. 자, 그러면 다시 검산식에서 x에 2를 대입한다면 그 값은 마이너스 4가 돼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이를 바탕으로 다시 식을 한번 세어보면 4분의 1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4 더하기 b가 될 거고요. 자, a에는 2를 대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6 더하기 4b가 될 거고요. 더하기 16 더하기 4b는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자, 전개를 해보면 5 더하기 b 그리고 16 더하기 4b 더하기 16 더하기 4b는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자, 4b의 제곱 4b의 제곱 더하기 80 더하기 36b가 될 거고요. 16 더하기 4b 더하기 4는 0이 되겠네요. 자, 깔끔하게 표현하면 4b의 제곱 더하기 40b 더하기 100은 0이 되고요. 양변에 4로 나누고 다시 완전제곱식으로 표현한다면 b 더하기 5의 제곱은 0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b는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gx를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 되고요. gx는 4분의 1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5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gx의 결과를 얻었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검산식을 통해서 fx의 정보도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역, 디귿, 니귿을 구하는 것은 이제 계산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은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11번입니다. 3차 방정식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 자, 그랬을 때 fn의 값은 자 이렇게 주어지고요. 자, f1부터 f58까지의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자주 나오는 오메가 문제가 되겠고요. 일단은 주어져 있는 방정식을 인수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x-1 그리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 되겠네요. 자, 우리는 이 부분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오메가와 오메가 바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메가에 대한 식을 적어보면 가장 먼저 오메가 세제곱은 1이 될 거고요. 그리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 될 거고, 자, 이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1이 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가 되겠습니다. 자, 가장 간단하고 중요한 공식들을 미리 적어 보았고, 이 정도는 우리 친구들도 조금 외우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fn의 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을 건데요. 일단은 fn의 값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자, 이렇게 될 건데, 우리는 앞서 구한 공식에서 여기 이 색칠한 부분의 공식을 이용해서 fn을 조금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표현해 보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n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오메가의 n제곱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되겠네요. 자, 간단하게 만든 fn의 식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n의 값이 홀수인지 자 그리고 짝수인지에 따라서 전체적인 fn의 개수의 부호가 결정되겠죠. 자, 이를 감안해서 결과적으로는 f1부터 f58까지를 각각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규칙성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먼저 f1은 n의 값에 1을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돼서요. 이는 0이 될 거고요. 자, 이어서 f2를 구해보면 결과적으로 주어져 있는 fn의 식에서 n의 값에 짝수를 넣는 순간 전체적인 개수는 다 양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바로 빨리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오메가 4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이 돼서요.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가 되기 때문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1 해서 0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f3을 구해보면 이제는 n의 값이 홀수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수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6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3승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이는 마이너스 3이 되어서 좀 독특한 값이 나와버렸죠. 자, 그러면 다시 반복되는 규칙성이 있을 때까지 n의 값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f4는 오메가 8제곱 더하기 오메가 4제곱 더하기 1이 돼서요. 이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해서 다시 0이 되겠습니다. 자, f5의 값은 마이너스 오메가 10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5제곱 마이너스 1이 돼서요. 이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1이 돼서 다시금 0이 되고요. 자, f6까지 구해보면 오메가
오메가 12제곱 더하기 오메가 6제곱 더하기 1이 돼서요. 이 값은 3이 되겠네요. 자, 이렇듯 우리 친구들이 n의 값에 조금 더 값을 넣어보면 규칙장을 발견할 수 있을 거고요. 문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6개 간격으로 n의 값이 반복될 겁니다. 즉 마이너스 3과 3 때문에 f1부터 f6까지의 값의 합은 0이 될 거고요.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면 결과적으로 자 f1부터 f54까지는 그 값의 합이 0이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최종적인 답은 f55부터 f56, f57 그리고 f58의 값을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시 순서가 있기 때문에 0 더하기 0 더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0이 돼서요.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이 되겠네요. 12번입니다. 2차항의 개수가 2인 2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직선 y는 kx 더하기 1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x좌표를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 자, 그리고 2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의 꼭 지점이 직선 y는 kx 위에 있고 축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을 때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상단을 보시면 2차항의 개수가 주어져 있고요. 2차항의 개수가 2인 2차 함수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그래프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R을 볼록한 2차 함수를 만들어 주고요. 기울기의 역할을 하는 K의 부호를 모르지만 K가 임의의 양수라고 생각을 해서 직선을 표현해 본다면 다음과 같을 거고요. y는 kx 더하기 1로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y는 kx 그림이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이 y는 kx 위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림에서 2차 함수의 축은 다음과 같을 거고요. 친구를 x는 감마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꼭지점의 좌표는 감마 콤마 k 감마라고 둘 수 있을 거고요. 다시 문제를 보면 y는 fx 그림과 y는 kx 더하기 1의 그림의 교점의 x좌표가 각각 알파와 베타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에서 이 부분의 x좌표를 알파라고 둘 수 있고 이어서 이 부분의 x좌표를 베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그림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항의 개수가 2가 되기 때문에 표준형을 이용해서 2배의 x 마이너스 감마의 전체 제곱 더하기 k 감마라는 식을 세울 수 있을 거고요. 이것은 kx 더하기 1과 같아지는 방정식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x는 알파, x는 베타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을 좀 간단하게 풀어보겠습니다. 2배의 x제곱 마이너스 2 감마 x 더하기 감마 제곱이 되고요. 더하기 k 감마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네요. 자, 동량끼리 계산을 해보면 2x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로 묶어서 4 감마 더하기 kx가 될 거고요. 더하기 2 감마 제곱 더하기 k 감마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알파 더하기 베타 그리고 알파 베타를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자, 2분의 4 감마 더하기 k가 되겠고요.
알파 베타는 2분의 2 감마 제곱 더하기 k 감마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결국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은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란 뜻이고, 결과적으로 곱셈 공식의 변형을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알파 더하기 베타 그리고 알파 베타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그 이차함수의 추계 방정식이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식 하나를 더 얻을 수 있겠죠. 즉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1은 감마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표현된 두 식을 이용해서 연립을 이용해 우리는 k의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아래 k의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을 다시 적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분의 4감마 더하기 k가 되고, 다시 아래 식을 변형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배의 감마 더하기 1이 되겠네요. 자, 이를 연립하면 4감마 더하기 k는 4감마 더하기 4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k는 4라는 값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k가 4라는 값을 얻었고요. 이는 위에 있는 알파 곱하기 베타의 식에 대입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는 알파 더하기 베타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이를 다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한 감마의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배의 감마 더하기 2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4배의 알파 베타는 위에 있는 이 식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2분의 2감마 제곱 k 대신에 4를 넣어서 4감마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자, 이를 간단하게 해보면 4감마 제곱 더하기 8감마 더하기 4가 될 거고요. 약분을 한다면 마이너스 4감마 제곱 마이너스 8감마 더하기 2가 되겠네요. 자, 제곱근이 조금 삐뚤 것 같아서 다시 표현을 하고요. 자, 최종적으로 계산을 하면 4감마 제곱 4감마 제곱 8감마 마이너스 8감마가 사라져서요. 최종적인 답은 루트 6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13번입니다. 4차 방정식 x4제곱 마이너스 5x제곱 더하기 4는 k의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각각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상수 k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가나를 살펴보면 델타와 감마는 음의 실근이 될 거고요. 베타와 알파는 양의 실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를 살펴보시면 각각의 근의 간격이 같다라는 정보가 되겠죠. 자, 그럼 일단은 4차 방정식을 다시 세워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4제곱 마이너스 5x제곱 더하기 4 마이너스 k는 0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이런 4차 방정식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할 수 있을 건데요. 여기 있는 나를 보시면 각각의 근의 간격이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주어져 있는 내 근을 a-3b, a-b, a 플러스 b
a 플러스 3b로 둘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여기 있는 네 근의 합을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네 근의 합은 4a라고 둘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왼쪽의 4차 방정식을 봤을 때요. 이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즉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네 근의 합 4a는 마이너스 1분의 0이 나선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때 이 분자의 0은 이 4차 방정식의 3차항의 개수가 0이기 때문에 적은 겁니다. 자,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따라서 a는 0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b 플러스 b 플러스 3b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한 이 네 근을 이용해서 4차 방정식을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는 1이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9b의 제곱은 0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를 전개하면 x 4제곱 더하기 자,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10b의 제곱 x제곱 더하기 9b의 4제곱은 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식은 맨 처음 우리가 표현했던 이 4차 방정식과 결국은 같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개수 비교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10 b의 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b의 제곱은 2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우리는 b를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일단은 b의 제곱은 2분의 1이라고 놔두고요. 여기에 구한 4차 방정식에 b의 제곱을 대입해서 조금 더 깔끔하게 표현을 한다면 x 4제곱 마이너스 5x 제곱이 되고요. 더하기 4분의 9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 자 다시 4 마이너스 k는 4분의 9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요. 이어서 k는 4분의 16 마이너스 4분의 9 즉 4분의 7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앞서 풀이에서 주어진 4차 방정식의 네 근의 합을 마이너스 a분의 b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죠. 사실 모든 n차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 식을 모르더라도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간단하게 다시 이 부분만 설명을 하면 주어져 있는 4차 방정식을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고요. 이 4차 방정식은 사실 복 2차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x제곱을 라지 a라고 치환을 해서 표현을 해본다면 a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4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우리가 가에서 보았듯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음의 실근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2차 방정식의 해인 a의 값은 pq라고 두고 이는 반드시 양수가 돼야 되겠네요. 자, 결과적으로 이를 만족하는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p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 있는 주어져 있는 네 근의 합을 다 더하면 결과적으로는 또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14번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다음과 같은 정오각형에서 자, B2의 길이를 x라고 할 때 자, 아래와 같은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일단은 정오각형 문제가 나왔고요. 제가 문제를 풀기 전에 이 오각형 바깥에 있는 외접하는 원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외접원을 하나 생각을 한다면 정오각형의 각각의 변들은 그 외접원의 현의 역할이 되겠죠. 자, 그리고 대각선을 2개 정도 하나 만들어 본다면 자, 여기 있는 각은 동그라미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도 동그라미, 자, 여기도 동그라미, 자, 여기도 같은 각이 되겠습니다. 각각 이제 원주각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똑같은 각의 크기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교점을 점 F라고 한다면 주어진 삼각형 ABF를 보겠습니다. 자,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을 꼬고 여기 있는 삼각형의 여기 한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각 AFE는 2배의 동그라미가 될 거고요. 자, 그렇다면 보이시나요? 여기 있는 작은 삼각형 AFE는 이등변 삼각형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AE의 길이는 1이라고 한다면 선분 EF의 길이도 1이 될 거고요. 자, 따라서 선분 BF의 길이는 x-1이 되고 자, 이어서 AF도 x-1이 될 겁니다. 자, 또한 우리는 주어져 있는 이런 도형에서 닮은 꼴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바로 한번 적어보면 삼각형 ABF와 자, 삼각형 BEA는 바로 AA 닮음인 삼각형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닮은 B를 이용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AB 대 AF라고 해볼까요? AB 대 AF는 BE 대 BA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AB의 길이는 1이 되겠고 1대 x-1은 자, BE의 길이는 x가 될 거고요. 그래서 x 대 BA의 길이는 1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주면 x 곱하기 x-1은 1이 되고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자, 0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인수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근해 공식을 한번 활용해 본다면 x는 2분의 1 더하기 5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x는 b2의 길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값을 가져야 되고요. 지금과 같은 x값 중에 마이너스는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x를 적어보면 2분의 1 더하기 루트 5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x값이 될 겁니다. 자, 그럼 x값을 구했고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값은 바로 자, 주어진 이 값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x7제곱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x세제곱 또는 x7제곱은 모르지만 x의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이러한 x의 거듭제곱꼴을 조금 더 간단한 x에 관한 식으로 변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한 힌트는 바로 여기 있는 식이 될 수 있겠죠. 자, 즉 x제곱을 구해보고 x제곱은 x 더하기 1이 될 거고요. 자, 이어서 x세제곱도 구해보겠습니다. x세제곱은 위에 있는 x제곱
에다가 x를 한 번 더 곱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가 될 건데요. 자, 바로 위에 있는 식처럼 x제곱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이것은 x 더하기 1 더하기 x가 돼서요 2x 더하기 1이 될 겁니다. 자, 이어서 x 4제곱을 구해보겠습니다. x 4제곱은 x제곱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 될 거고요. 자, 이어서 다시 x제곱을 x 더하기 1로 바꾸면 2x 더하기 2x 더하기 1이 돼서 3x 더하기 2가 되겠네요.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x 7제곱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 있는 x 세제곱과 x 4제곱을 곱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x 7제곱은 2x 더하기 1 곱하기 3x 더하기 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6x 제곱 더하기 7x가 될 거고요. 더하기 2가 되겠네요. 자, 이를 다시 바꿔주면 6배의 x 더하기 1 더하기 7x 더하기 2가 되고 이는 13x 더하기 8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x 세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x 7제곱 더하기 1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식을 가져와서요.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2x 더하기 1 마이너스 1이 되고 x 7제곱은 13x 더하기 8이 되니까요.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를 다시 계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6x 제곱이 되고 더하기 18x가 되겠네요. 자, 다시 x 제곱을 x 더하기 1로 바꿔주고 계산을 하면요. 결국은 44x 더하기 26이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x에 대입을 하면 44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루트 5 더하기 26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계산을 하면 22 더하기 22 루트 5가 되고 더하기 26이 돼서요. 최종적으로는 48 더하기 22 루트 5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자, 여기 있는 48과 22를 더한 값이 되겠죠. 자, 정답은 70이 되겠습니다. 1번이 되겠네요. 15번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이차함수의 접하고 y절편이 1인 두 직선이 L1, L2이다. 자, 그랬을 때 접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하고 그랬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차함수와 두 직선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이차함수와 1차함수가 접한다는 것은 방정식을 세워서 따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한 y절편이 1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그 두 직선은 반드시 0,1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일단 방정식을 세워보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k는 자, 기울기를 m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mx 더하기 1이 되겠네요. 자, y절편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직선을 세운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방정식을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x제곱 더하기 m-3의 전체 x 더하기 1-k는 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런 주어진 2차 방정식의 근을 문제에서 x는 알파 그리고 x는 베타라고 했다는 뜻이 되고요.
자, 한편 2차 함수랑 1차 함수가 접해야 된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져 있는 이 2차 방정식은 바로 판별식을 세웠을 때 0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판별식을 세워보면 n-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배의 1-k가 되고 이 식이 바로 0이 되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m제곱 마이너스 6m 더하기 5 더하기 4k가 되겠네요. 자, 이 식은 바로 0이 되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 표현이 될 거고요. 자, 이걸 바탕으로 다시 보기를 살펴보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보면 k가 마이너스 3이 될 때 베타의 값은 2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져 있는 식에서 k에 마이너스 3을 넣어보면 m제곱 마이너스 6m 더하기 5 마이너스 12는 0이 될 거고요. 자, 인수분해를 하면 m-7 m 더하기 1은 0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m은 마이너스 1 그리고 7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있는 두 m의 값은 기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면, 자, 왼쪽에서 그림을 바로 그려보면 이 참수가 하나 있을 거고요. 이 참수는 문제에서 주어진 자, 이런 함수가 될 거고요. 이 참수의 축은 x는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과 기울기가 7인 두 접선을 그릴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일단은 기울기가 조금 더 가파른 이런 함수와 그리고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이런 1차 함수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기울기를 m1 즉 7이라고 하고 여기 있는 직선의 기울기를 m2 즉 마이너스 1이라고 세울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그림에서 여기 있는 이 접점의 x 좌표를 우리는 베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베타로 시작하겠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반대편에 이 접점의 x 좌표를 알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베타 값을 구해봐야 되는데요. 다시 식으로 돌아가서 베타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m의 값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되고요. 맨 위에 있는 식에 k의 마이너스 3 그리고 m의 값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되고요. 자, 이 방정식을 풀면 자, 이렇게 되고 1을 만족하는 x는 2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베타는 2, 기억은 정답입니다. 자, 다시 보기에 니은과 디귿이 남았는데요. 일단 니은을 풀기 전에 디귿은 조금 더 쉽게 먼저 빨리 풀릴 겁니다. 자, 디귿을 살펴보면 두 직선 L1, L2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3이면 K의 값은 마이너스 2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세운 식에서 여기 있는 식을 보면요. 이것은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고 이 m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m1, n2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다시 적어서 k 값을 구해본다면 이 방정식의 근을 m1, m2라고 했을 때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와 있고요.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5 더하기 4k가 마이너스 3이라는 식을 세울 수 있을 거고 4k는 마이너스 8이 돼서요. k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디귿 또한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니은을 풀어보겠습니다. 니은 K의 값에 관계없이 알파 더하기 베타는 항상 6의 값을 가진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공간을 조금 마련해 보고요. 자, 우리가 맨 처음 적은 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런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알파 그리고 베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다시 표현해 본다면 기울기가 m1이 될 때는 바로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세워질 거고요. 이때는 x는 알파라는 중근을 가지게 될 겁니다.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서로 접해야 되기 때문이겠죠. 자, 또한 기울기를 m2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2차 방정식의 근은 x는 베타가 되겠네요. 이 또한 중근을 가져야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각각의 방정식에서 근을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분의 m1-3 더하기 2분의 m2-3이 될 거고요. 자, 이는 2분의 m1 더하기 m2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m1 더하기 m2는 보시는 바와 같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수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6인 계수를 보이기 때문에 바로 6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항상 0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리게 되고요. 최종적인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참고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할 때 2분의 m1 마이너스 3 그리고 2분의 m2 마이너스 3을 적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위에 있는 이런 2차 방정식이 바로 중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중근의 근은 여기 있는 계수의 반이 되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바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 겁니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16번입니다.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접할 때 상수 k의 값과 그때의 접점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차함수와 직선이 접하기 때문에 방정식을 세울 수 있을 거고요. 일단은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러한 이차함수가 있을 거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이런 식으로 접하는 그림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방정식을 세워보면 x제곱 더하기 2는 2x 더하기 k가 되고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 마이너스 k는 0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2차 방정식을 세웠을 때 그림과 같이 두 함수가 접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0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식을 세우면 자, 4분의 d 공식으로 가겠습니다.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k는 0이다가 될 거고요. 자, 따라서 k는 1이 되겠네요. 자, k 값을 구했고, 자, 그때 접점의 좌표라는 것은 그림에서 이 부분의 좌표가 되겠죠. 자, 그러면 k에 1을 다시 넣어서 x제곱 더하기 2는 2x 더하기 1이 될 거고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 0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x는 1이 될 거고요. 우리는 접점의 x좌표를 구한 거고요. y좌표는 이 식에 대입하거나 또는 우변의 식에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좌표 같은 경우는 1,3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연립방정식 문제고요.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어진 식을 먼저 적어보고 자, 위에 있는 식은 1차식, 아래에 있는 식은 2차식이기 때문에 이 1차식을 2차식에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그래서 y는 x-1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이 식을 아래 식에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x제곱 마이너스 x-1의 전체 제곱은 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0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자, 이렇게 될 거고 인수분해를 하면 x 더하기 3 x 빼기 1은 0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만족하는 x의 값은 1 그리고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x가 1이 된다면 위에 있는 식에서 다시 y를 대입해서 y의 값은 0이 될 거고요. x가 마이너스 3일 때는 y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답이 나오고요. x 더하기 y의 값을 모두 구하는 것이 문제의 답이기 때문에 x 더하기 y가 1 그리고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7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18번입니다. 실수 x에 대하여 복소수 z가 다음과 같을 때 복소수 z가 실수 부분이 0인 허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x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다시 보면 실수 부분이 0인 허수라는 표현이 있죠. 바로 순허수를 뜻하겠고요. 자, 만약에 z가 a 플러스 bi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면 이때 a와 b는 실수라고 하겠습니다. 이 z가 순허수가 되기 위해서는 실수 부분은 a는 0이 돼야 되고 동시에 허수 부분의 역할을 하는 b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이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거고요. 다시 z를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표현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더하기 2x 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2가 되고 허수 부분은 i를 포함한 부분이 되겠죠.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i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여기 있는 실수 부분은 0이 돼야 되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식을 세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3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2는 0이 돼야 됩니다. 자, 조립제법을 이용할 수 있을 거고요. x에 1을 대입하면 왼쪽 식이 0이 되기 때문에 3, 2, 마이너스 7 다시 2를 적고 2를 적으면 3 다시 5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따라서 x 마이너스 1 3x 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2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다시 인수분해를 해보면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3x 마이너스 1 x 더하기 2는 0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x는 1 3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자, 오른쪽 식을 다시 풀어보면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자, 0이 되면 안 된다는 식이 되고요. 이 또한 좌변의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3, 1, 1, 1로 해서 3x 더하기 1 곱하기 x 마이너스 1은 0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 되고요. 따라서 x는 1이 아니고 또는 x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을 다시 연립을 해보면 x는 1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x의 값은 3분의 1과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즉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6이 되어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최종적인 합은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자, fx가 다음과 같을 때 1번과 2번을 푸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일단 1번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 다항식 fx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 안쪽에 있는 두 항과 바깥쪽에 있는 두 항을 각각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14x 더하기 13이 되고 x제곱 더하기 14x 더하기 45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여기 있는 것처럼 x제곱 더하기 14x 그리고 x제곱 더하기 14x를 하나의 문자로 치환하기 위함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x제곱 더하기 14x를 라지 a라고 표현을 한다면 우리는 a 더하기 13 그리고 a 더하기 45 더하기 256이 되겠네요. 자, 이를 다시 전개하면 a제곱 더하기 58a 더하기 45 곱하기 13을 하면 35, 45가 돼서요 585가 될 거고요. 더하기 256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a제곱 더하기 58a 더하기 841이 될 거고요. 자, 이는 완전제곱식으로 되겠네요. a 더하기 29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식을 바탕으로 문제에서와 같이 fx를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한번 표현해 보면 fx는 자, 루트 a 대신에 x제곱 더하기 14x를 바로 대입을 하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14x 더하기 29의 전체 제곱이 되겠네요. 자, 루트의 제곱이기 때문에 절대값으로 나와야 되지만 그냥 절대값 없이 바로 적어도 되겠네요. 왜냐하면 x는 양수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x제곱 더하기 14x 더하기 29가 될 거고요. x는 양수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fx를 구해봤고 2번으로 가서 자, 1에서 구한 fx를 이용해서 f20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fx가 x제곱 더하기 14x 더하기 29이기 때문에 x 대신에 20을 대입하면 400 더하기 280 더하기 29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709가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길이가 4인 막대 22개를 빈틈없이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의 최대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단 막대의 모양은 변형할 수 없고 막대의 두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가능한 직사각형을 대략적으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여기에서 가로에 쓰이는 직사각형의 개수를 y개, 세로에 쓰이는 직사각형의 개수를 x개라고 해볼까요? 자, 길이가 아니고 개수를 표현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 직사각형에 쓸 수 있는 식은 2x개 더하기 2y개가 될 거고요. 이것은 22가 되어야 됩니다. 자, 따라서 x 더하기 y는 11이 되어야 될 거고요. 자, 그 상태에서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직사각형 넓이를 표현해 본다면 자,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자, y개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직사각형의 넓이는 x 곱하기 y가 아니라 길이가 4인 막대 y개, 길이가 4인
막대 x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표현을 한다면 4x 곱하기 4y가 될 거고요. 이것은 16xy가 되고 이 16xy의 넓이가 최대가 될 수 있는 x와 y를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구한 x 더하기 y는 11을 이용해서 대입을 하면 16x 11 마이너스 x가 될 거고요. 우리는 주어져 있는 이 식에서 넓이의 최대값을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이것을 함수로 표현해 본다면 이런 2차 함수를 연상할 수 있을 거고요. 이러한 함수의 축은 x는 2분의 11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x값은 2분의 11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운 x와 y는 막대의 개수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x는 주어져 있는 축 2분의 1 사이에 근접해 있는 자연수의 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값은 x가 5 또는 x가 6일 때가 되는데요. 자, 그림을 다시 깔끔하게 표현해서 생각해 본다면 x가 5일 때는 이 부분이 될 거고 x가 6일 때는 바로 이 부분이 되어서요. x에 5를 넣든 x에 6을 넣든 넓이의 최대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식에 x에 5를 넣어보면 16 곱하기 5 곱하기 6이 돼서요. 16 곱하기 30 즉 480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자, 그럴 때 2차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2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기를 보시면 가와 나의 형태는 똑같은 형태로 주어져 있고 다 같은 경우는 함수값 하나가 주어졌죠. 자, 그러면 일단 이런 문제에서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일단은 식을 먼저 적어보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x는 알파 그리고 x는 베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먼저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즉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 그리고 알파 베타는 2를 적어 놓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러한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을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는 0으로도 표현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가와 나의 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f 알파는 2배의 베타 더하기 5로 되어 있고요. 좌변에는 알파라는 식이 있고 우변에는 베타라는 식이 있으니 우리는 여기 있는 베타를 알파에 관한 식으로 먼저 바꾸어 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다를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2배의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를 적고 더하기 5를 적고요. 식을 좀 간단하게 하면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f 알파 더하기 2알파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을 거고요.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면 f 베타 더하기 2 베타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주어져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는 다항식을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자, fx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이라는 다항식은 최고차의 개수는 모르기에 a로 두고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를 인수로 가지고 있게 되겠네요. 자, 그 이유는 여기 있는 주어지는 식에 x에 알파를 넣으면 0이 돼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x에 베타를 넣어도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을 세울 수 있을 거고요.
자, 우변을 다시 보시면 여기에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는 맨 처음 구한 이 식을 이용해서 다시 옮겨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a는 그대로 적어주시고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로 바꿔서 적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다를 보시면 f0은 4라고 했기 때문에 x에 0을 대입해보면 4-1은 자 a배의 2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a는 2분의 3이 되고요. 자, 식을 다시 완성해 보면 fx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은 자 2분의 3의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가 되고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최종적인 답은 f2이기 때문에 다시 x에 2를 대입하면 f2 더하기 3은 자 2분의 3 곱하기 4 더하기 2가 돼서 2분의 3 곱하기 10이 되고요. 이는 15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최종적인 답 F2는 12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